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마트에서 손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소리 지를 때 사람들 시선이 다 우리를 향하고 결국 과자를 계산대에 올려본 적.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매번 사줄 수도 없고. 그런데요. 73세 김영순 씨는 달랐습니다. 딱 30초 만에 떼쓰던 손주를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만들었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혼도 안 냈는데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왜 떼를 쓰는지 심리학적으로 풀어보고 말없이도 통하는 할머니의 기술을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나이에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놀라운 실전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이 방법은요, 손주가 떼쓰는 순간에도 눈빛 하나로 조용히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게 준비했어요. 결국 아이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바뀌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떼를 쓰는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아이가 떼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릇이 나빠졌다. 요즘 아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혹은 부모가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떼를 쓸 때 사실은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보다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뜻일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말을 막 배우는 2세에서 5세 무렵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내보내곤 하죠. 어른들이 속상해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그걸 그냥 주저앉고 울고 소리 지르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시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감정은 폭풍처럼 온다. 하지만 그 폭풍은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면 금세 지나간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게 아이들은 떼를 써서 우리를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 채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이의 떼를 통제하려 할수록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내 마음은 들리지 않았어. 그럼 더 크게 울어야겠네. 그래서 떼를 쓰는 아이 앞에서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감정만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해요. 내가 울 때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 이건 불안한 상황이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놀랍게도 떼를 쓰는 아이 옆에서 차분히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안정돼요. 쉽게 말해 어른이 침착하면 아이도 따라서 침착해진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67세 정순자 씨는 손주와 마트에 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며 울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 시선은 따갑고 자칫 잘못하면 할머니가 버릇을 잘못 들이네 소리 들을까봐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 살짝 무릎을 꿇고 말없이 5초간 눈을 맞췄다고 합니다. 말없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눈만 껌뻑이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때 정순자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화낸다고 이 아이가 알아듣는 나이는 아니잖아. 그냥 눈을 보고 있었지. 그 눈빛 안에 이 아이가 감정 표현할 틈이 있었던 거야. 여기엔 2가지 심리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은 전달된다는 것. 어른이 안정된 에너지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 차분한 기운이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둘째,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라는 점. 어린아이는 말보다 표정, 눈빛, 목소리 톤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다정하게, 말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오히려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감정을 아이에게 전달해 준 셈이죠. 그 순간 아이는 느낍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울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게 아이를 울음에서 꺼내주는 시작이 됩니다. 정리하면 아이는 때를 써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감정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돼. 그만해. 라고 막으면 아이 입장에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더 격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간식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받아줄 수 있는 눈빛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쓰는 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애 또 시작이네. 쟤는 그냥 버릇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떼쓰기의 본질은 버릇이 나빠서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입니다. 어른들은 속상하거나 억울하면 나 지금 좀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걸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말 대신 몸으로 표현합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발로 차고. 이걸 다르게 보면 아이들은 지금 감정 표현을 연습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70세 이순덕 씨는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과자 코너를 지나던 중 아이가 이거 사줘 하며 울기 시작했죠. 처음엔 다음에 사줄게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치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한데 쏠리자 순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 집어줄까? 하지만 문득 전에 읽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같이 있어줘라. 순덕 씨는 조용히 손주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가 소리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아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많이 갖고 싶었구나. 그거 못 가지니까 속상했구나. 단 한마디 판단도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 마음을 말로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죠. 응, 너무 갖고 싶었어. 그 순간 감정은 풀렸고 아이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라벨링 효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의 강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말하자면 내가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 아쉽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울음의 목적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울음의 목적은 장난감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 좀 알아줘라는 외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을 따라 말로 풀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못 사서 속상했구나. 할머니한테 말해도 안 들어줄까봐 서운했지. 많이 참았는데 결국 울어버렸구나. 이렇게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로 짚어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마치 마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가 울음으로 표현하던 감정을 언어로 통역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전달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의 울음은 저절로 가라앉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의 언어를 몰랐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 아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말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잡고 일으켜주는 것처럼 감정에 휩쓸렸을 땐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역할입니다. 68세 박순희 씨는 손주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놀이터에서 집에 돌아오자고 할 때마다 더 놀래 하면서 울고불고 자리에 눌러 앉았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긴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박순희 씨는 새로운 방법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 감정을 말로 짚어주는 감정 라벨링이라는 기법을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자고 하자 손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더 놀 거야. 안 갈래. 예전 같았으면 박순희 씨는 그만해, 우리 가야지 하며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이를 바라본 뒤 이렇게 말했죠. 놀다가 멈추려니까 속상했구나. 아직 더 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구나. 말이 끝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입을 꾹 다물고 박순희 씨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박순희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짜 듣고 싶었던 건 이제 가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할머니가 알아였다는 걸.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하는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요. 울면 나도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말을 꼭 빨리 할 필요는 없다. 단 한마디라도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면 된다. 급하게 말하기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마음을 말로 바꿔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때를 쓴다는 건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말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표정과 기운입니다. 감정 라벨링은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잘 맞는 대응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감정을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때를 쓸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조용히 해. 지금 이러면 안 돼. 거기서 당장 나와. 사실 그 말들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놀람, 당황, 부끄러움, 혹은 피곤함.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 결과는요? 아이의 울음은 더 커집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우리 말을 못 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느껴서 더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3세 김영자 씨는 손주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책 읽기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자고 하자 아이에게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더 놀고 싶단 말이야. 싫어. 안 가. 순간 다른 부모들이 다 쳐다봤고 아이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김영자 씨는 속이 탔습니다. 아이고, 이 많은 데서 창피하게. 입에서 그만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는 찰나 문득 며칠 전 봤던 영상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려라. 말보다 표정이 먼저다. 그래서 김영자 씨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짱도 안 끼고 무표정도 아니고 다만 조용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기다리는 표정으로 30초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 말을 들은 김영자 씨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답니다. 그래,
이제 말이 나오는구나. 이 행동엔 거울 뉴런 반사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어른이 보이는 표정과 분위기는 그대로 아이의 감정에 반사됩니다. 우리가 당황하면 아이도 더 불안해지고 우리가 차분하면 아이도 서서히 감정을 따라가죠. 이건 마치 우리가 흥분한 사람 옆에만 있어도 괜히 긴장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조용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처럼 아이도 똑같습니다. 울고 있는 그 순간 무시하지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단지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 그래? 조용히 안 해? 창피하게 왜 이래? 그만해. 그러면 다시는 안 데리고 나와. 이런 말은 아이에게 너의 감정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그 순간 아이는 내 편이 없다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은 이렇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춘다.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한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되 강요하지 않는다. 숨을 천천히 내쉰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아이의 긴장된 뇌파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6세 전미자 씨는 카페에서 손주와 함께 간식을 먹던 중 초코 케이크 또 사줘 라는 말에 이건 오늘 마지막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테이블을 손으로 쿵 치면서 싫어. 사줘. 지금 당장. 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전미자 씨는 바로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 하고 나무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에 TV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죠. 애가 소리칠 땐 말보다 숨이 먼저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하나, 둘, 셋, 10까지 조용히 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당황하지 않는 표정으로요. 그때 아이가 울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줬는데. 그 말 속엔 진심이 숨어 있었죠. 나 속상해. 전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줬구나. 그래서 오늘도 먹고 싶었던 거구나. 아이는 울음을 멈췄고 카페 안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아이를 훈육해야만 고쳐진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훈육보다 감정인식과 수용이 더 빠른 효과를 줍니다. 아이는 통제받을 때보다 인정받을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무시하면 마음이 다치고 화내면 더 세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다려주는 태도는 아이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 감정이 아이를 울음에서 꺼내주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떼쓰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단호함이 아니라 지속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말보다 강합니다. 말없이 바라봐주는 30초가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훈육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가도록 함께 있어주는 것. 숨을 쉬고 멈추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건 어떤 약보다 더 강한 비언어적 신호 치료입니다. 어른들은 말로 관계를 맺지만 아이들은 분위기로 관계를 읽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또 울어? 설명했잖아. 왜 자꾸 뗐어? 이런 말들에 아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표정과 톤, 분위기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69세 정인숙 씨는 손주가 밥을 안 먹으려 할 때마다 속이 터졌습니다. 얘야, 밥 좀 먹어라. 할머니가 정성껏 차렸는데. 그래도 손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배 안 고파요. 그럴 때마다 정인숙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굶어. 안 먹으면 말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할머니가 손주에게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밥 먹기 싫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는 기다릴게.
내가 배고파질 때까지. 그 말에 놀란 건 아이보다 정인숙 씨 본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말투와 표정이 화가 아니라 기다림과 포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할머니, 나중에 먹을래. 하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얼굴로 말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 아빠의 손길, 할머니의 눈빛에서 수많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언어라 부릅니다. 말보다 먼저 오는 말보다 강한 감정의 기류, 그렇기에 아이는 이런 걸 먼저 느낍니다. 이 말은 혼내는 말인지, 지금 나는 안전한지, 이 어른은 내 편인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무섭고 말투가 차갑고 분위기가 안 좋다면 아이의 뇌는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듣는 걸 멈추고 방어를 시작합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손주가 갑자기 유치원 안에서 뛰쳐나오며 가기 싫어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다른 아이들은 멀뚱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김순자 씨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가슴 위에 조용히 두 손을 올리고 아이가 볼 수 있게 천천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 표정엔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화냄도 걱정도 애원도 아니고 단지 괜찮다, 내 감정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부드러운 수용이었죠. 아이도 신기하게 말없이 그 손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일어나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말도 없었고 훈육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지만 그 순간 아이는 스스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 뇌는 언어보다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요. 즉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받아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가진 따뜻한 눈길과 차분한 말투는 아이 뇌에 안정 신호로 들어옵니다. 그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바라봐주는 그 순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내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표정이 편안해야 아이도 그 편안함을 느끼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표정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 급해진 말투를 천천히 고쳐보는 것, 눈을 피하지 않고 아이와 부드럽게 마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조금 느리게 내쉬는 것. 이 작은 호흡 하나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괜찮다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아이를 대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분위기로 아이 옆에 있어줄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위로일 수 있습니다. 67세 윤정자 씨는 평소 손주가 뗐으면 안 돼 부터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너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매번 같은 결과. 그러다 어느 날 한 심리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느긋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게 아이에게 제일 강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날부터 윤정자 씨는 아이에게 반응하기 전 딱 5초만 숨을 내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여기 있어. 그 말은 입이 아니라 그녀의 표정과 자세로 나왔죠. 며칠 뒤 손주가 떼를 부리다 잠시 조용히 할머니 얼굴을 쳐다봤고 곧 스스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읽습니다. 우리가 화내면 아이는 감정으로 방어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아이는 마음을 엽니다. 말보다 표정이 먼저고 말투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시니어의 느림과 여유는 오히려 아이에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말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내 안의 기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도 안 통하고 소리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손주를 어떻게 30초 만에 조용히 만들 수 있는지 3가지 비밀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떼쓰는 순간은 감정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 그래서 왜 그래? 보다는 속상했구나. 한마디가 더 통한다는 것. 둘째, 아이는 말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힌다는 것. 무시도 화도 아닌 가만히 기다려주는 태도가 때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점. 셋째, 아이는 표정과 분위기로 상황을 읽는다는 것. 결국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없을까? 그 물음에서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 사실 떼쓰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당황하고 속으로 수없이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창피하다, 피곤하다, 왜 또 이럴까? 그런데 조금만 멈추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떼쓰기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 말에 말로 대응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주면 아이는 스스로 멈춥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그렇게 단정 짓기 전에 단 한 번만 표정 하나 바꾸고 눈빛 하나 바꿔보세요. 놀랍게도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 울음을 멈춥니다. 아무 말 없이 손 하나 내밀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며. 혹시 지금 떠오르는 아이가 있으신가요? 당신 앞에서 유난히 많이 울던 그 손주, 혹은 사소한 일에도 토라졌던 아이. 지금 그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눈을 맞추고 숨을 한번 쉬고 기다리는 것. 그 한 걸음이 아이의 때를 멈추게 하고 당신을 아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방법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